띵동.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에게 오디세이 선착장을 소개해드릴 가이드 이소은, 최지원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손님 여러분의 안정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딴 생각들은 위쪽 보관함에 넣어주시고 집중력이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앞좌석 밑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채팅창과 음소거 해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 선착장까지 저희 민들레오와 함께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민들레오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2020년 4월 16일 항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항해 과정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움의 경험을 쌓으며 다사다난했던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이러한 과정 끝에 각자 다른 선착장에 도착해 항해의 기간과 감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장에 들려서 그 기록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선 인어들이 노랫소리로 여러분들을 홀릴지도 몰라요. 어서 길을 막으세요. 무사히 인어들을 지나쳤습니다. 소원님, 주위를 둘러보세요. 벌써 고래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까지 왔네요. 아차가, 고래야, 그만해. 네, 이곳까지 왔으니 본격적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시 머무를 선착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4개의 선착장이 있는데요. 알타이르 선착장, 베가 선착장, 베테기우스 선착장, 시리우스 선착장이 순서대로 바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를 잔뜩 안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착장은 알타이르 선착장입니다. 이 선착장에 있는 친구들은 용맹함을 뜻하는 알타이르 별을 따라 그 별처럼 용맹하게 노를 저어간 친구들입니다. 이 선착장에 내린 친구들은 명승, 혜인, 영환, 지원인데요. 먼저 명승이의 기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저는 오디세이 민들레 정명승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됐는데 뒤에 끝날 때쯤 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되게 슬프네요.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네. 먼저 영상에 아까 나왔던 캐릭터의 이름은 노사람이라고 하는 캐릭터고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아무런 이목구비가 없다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이목구비가 생겨 나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 제가 1년 동안 썼던 것들을 그냥 다 때려박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열심히 쓰고 싶고 잘 쓰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귀찮아서 책을 꼬박꼬박 쓰지 않고 조금 미루다가 한 일주일 정도를 밤을 새면서 완성을 했는데 반나 바뀌면서 막 정신줄 놓고 책을 쓰다 보니까 막 목차랑 순서가 안 맞거나 목차에만 있거나 아니면 목차에 안 나와 있는 글들도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처음에 발표를 구상할 때 목차별로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것들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만 쓰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책에 매여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그냥 책의 내용을 끌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정한 주제는 오디세이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디세이 오기 전 저는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소심하고 의지도 없고 주변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바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말수도 적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색한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를 깎아내렸어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저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목구비가 없는 노사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목구비가 생겨서 사람이 아니었던 놈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쓰면서 다시 찬찬히 짚어보다 보면 뭐라도 나올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디세이 활동을 하면서 초반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3년 내내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어색했어요, 되게. 근데 토론하고 막 팀으로 활동하고 이러면서 내가 존중받는다는 걸 계속 느끼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자격 같은 건 필요 없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조금만 해도 막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고 나도 주변에 칭찬을 해주고 이런 되게 밝은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데 도움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뀌어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제가 뭔가를 할 때 거기에 만족을 했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뭐 영상을 만든다고 치면 어떤 거를 만들어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게임을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1등을 해도 그랬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거에 제가 만족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던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제가 막 미루다가 기한에 거의 걸쳐서 냈거든요. 기한 사실 넘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내가 나를 조금은 그래도 아껴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를 조금 아낄 수 있게 되고 적어도 내가 나를 막 해치지 않는 수준에 오니까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게 막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계기가 영상 수업이었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1학기가 끝날 때 동안 영상 작업들을 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영상에 조금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2학기가 되니까 타이밍 좋게 영상 수업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상 수업 쌤들이 한예종 출신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또 이제 어떤 과목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하고 가와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예종 학교도 막 구경을 갔다 오고 영화제, 예술제 이런 데도 막 따라다니면서 되게 많은 거를 봤어요. 이게 저한테는 원래 커리큘럼에 있던 세상 만나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세상 만나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니까 무언가 길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무언가 반복적인 걸 싫어하고 창조적인 걸 좋아한다, 이런 게 이제 막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유를 몰라서 책에도 아마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이유가 정리된 거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저는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은 제 책을 읽다 보시면 그 안에서 무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한 말로 시작하고 끝내는데 네, 희미한 감이라도 잡은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혹시 시간 좀 더 있으면 말해도 안 돼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행동에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깨우쳐 나간 과정이 너무너무 멋있었고, 그걸 또 자신의 평소 이미지였던 노사랑과 연관지어 발표를 해서 정말 멋있었던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오디세이의 수다쟁이 혜인이 기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인입니다. 저는 걱정은 많은데 나에 대한 믿음은 없어서 새로운 도전이 보일 때마다 도망 다녔었어요. 아직도 겁은 많지만 오디세이에서 1년을 보내면서 저에 대한 믿음은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세이 학교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감정과 행동들의 변화에 어울리는 단어를 붙이고 저 스스로 정의한 나의 마음 사전을 조금 소개해 볼게요. 우선 튕겨내다입니다. 사전에는 튕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서 되어 있는 정의는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힘을 받아서 튀어나오다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튕기다, 튕겨내다의 정의는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영역에서 과한 모션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디세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별로 하기 싫어서 막 반항도 하고 했었는데 항상 불만 있는 얼굴로 화면도 끄고 화상 수업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약간 적응을 못할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길잡이들의 예상대로 저는 오디세이 학교에 잘 적응을 했어요. 여전히 열정은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길잡이를 따라가며 나름대로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책에 멍하다라고 썼습니다. 사전 속의 멍하다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는 멍하다를 눈앞에 놓인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오디세이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고 무기력이 왔습니다. 눈앞에 놓인 활동들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주변만 돌아보았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된 거는 다름 아닌 길잡이들이었습니다. 길잡이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오디세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종종 조언을 들어도 멍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길잡이들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도와줘서 저는 멍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멍 단계를 벗어나고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나게 되면서 오디세이 학교에 흥미가 생겼어요. 저는 그거를 빠져들다라고 표현했어요. 빠져들다는 사전에 여러 생각이나 처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욱더 그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무언가의 즐거움을 느끼며 매료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 활동이 파도라고 비유한다면 전에는 다가오는 파도가 달갑지 않아서 한 발 물러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파도를 맞으며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 활동을 열심히 달리다 보니 제가 기대하고 있던 활동들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질문 여행과 세상 만나기였는데요. 학교 밖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활동들을 부를 단어를 접속하다라고 정했어요. 접속하다는 서로 맞대어 있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저는 속해 있지 않던 영역에 다가가 접촉하다, 다음 부분을 연결해 나를 넓혀가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한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몰랐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특히 세상 만나기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세상 만나기에도 글을 쓰는 분들을 만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궁금해져서 출판사와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메일을 썼어요. 근데 세상 만나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배운 것도 있지만 배우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도 배움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거절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거절의 쓴맛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매일 일십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좀 만나주면 안 되나 하는 짜증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막 좌절도 하고 그냥 실증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는데 잘 극복을 해서 보리 출판사와 민음사를 갔다 왔고 그 작가 선생님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상 만나기 일지를 보면은 그때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일지들을 보면은 제가 행복해하는 게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오디세이 학교에서의 변화 흐름과 활동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읽다, 쓰다가 있는데 읽다에는 제가 책을 읽고 썼던 독후감과 그리고 쓰다에는 제가 문학과 성장 시간에서 썼던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목차를 정리하고 나니 오디세이 학교에서 했던 모든 일들과 제게 일어났던 감정 변화들이 저의 세상을 넓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세이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곧 돌아갈 고등학교, 그리고 그 후에 맞닥뜨릴 모든 일들이 제 세상을 넓히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오디세이 학교에서는 그동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 세상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책을 마치면서 썼던 끝말의 일부분을 읽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디세이 학교를 싫어하던 시절부터 지금의 나까지 이야기를 담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자료를 뒤적거리기도 했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정리해 책에 담으니 뭔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쉬움이 컸다. 벌써 책의 마지막 장을 적고 있으니 이제 정말 오디세이 활동의 끝이 보인다. 후련함보다는 아쉬움과 불안함을 안고 있다. 오디세이에서의 항해가 끝나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항해를 해야 한다. 오디세이 학교에서 배운 배움들을 안고 새로운 배움을 찾아가는 길이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떤 날에는 지긋지긋한 먹구름만 낄 것이고 어떤 날엔 배가 뒤집힐 만큼 폭풍우가 불지도 모른다. 그래도 내가 항해를 하려는 이유는 그 끝에 내가 원하는 섬이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엔 이런 구절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지난 활동들을 찬찬히 넘겨보다 보니 생각났다. 열심히 달려보다 보니 달려온 흔적들은 책이 됐다. 그니까 나의 새로운 항해 역시 새로운 책이 될 것이다. 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책처럼 다시 넘겨봤을 때 웃을 수 있는 페이지들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혜인이가 각 단어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면서 또 그 속에서 그 상황들을 자신의 상황들을 연결지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디세이 민들레의 변화의 아이콘이죠. 나영한 학생님 기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세이 민들레 나영한입니다. 저의 책 2개월간의 배움을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책이 왜 2개월간의 배움이냐면 그 제목 그대로 10월에서 12월까지의 이야기만을 책에 담았어요. 제가 왜 1년이라는 시간 중에 왜 2개월만 책에 담았냐 하면은요, 제가 스스로 10월 이후에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고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느껴졌어요, 스스로. 그래서 2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스토리를 적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과감히 1학기 이야기를 그냥 빼버리고 책을 완성시켰어요. 네, 제가 10월 이전에는 입학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1학기 때 무엇을 하든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없었고 얻어가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 프롤로그에는 제가 그때의 저의 모습, 왜 열심히 하지 않았나에 대한 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이후에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남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에게 없던 의욕을 심어줬던 활동이 바로 질문 여행이에요. 질문 여행에서는 저희 그룹 인터뷰 내용이랑 제가 적었던 공유 일기 1에서 4일차 느낀 점을 적었어요.
여기 질문 여행에서의 제 키포인트는 제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제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활동에서 제일 깊게 눈을 반짝였는지, 제가 질문 여행을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만남인데요. 질의응답하고 공유일기, 그리고 제가 적은 에세이를 적었어요. 저는 세상 만나기로 청각장애인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가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4일간 지냈던 소감이에요. 이 학교에는 귀가 들리는 제가 사회적 소수자거든요. 그래서 이 색다른 경험이었던 세상 만남, 청각장애인 학교는 어땠는지, 좀 힘들었던 점 무엇인지를 제가 책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 프로젝트는요, 프로젝트에는 저희 프로젝트 문제점, 왜 만족스럽지 못했을까라는 주제로 글을 적었어요. 저는 보드게임 프로젝트로서 1, 2학기 모두 보드게임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1학기 때는 망했어요. 망했는데 2학기 때는 잘 성공했어요. 제가 봐도 만족스럽게 나왔다 생각했었는데 좀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결과물은 만족스럽게 잘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꺼림직한 이유가 뭘까? 내가 왜 꺼림직할까? 왜 꺼림직한 거지? 하는 이유를 제가 그 과정을 글로 담았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앞서 말한 세 활동 외에도 교과목이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 얻은 배움이 있어요. 에필로그에는 본문엔 다 담지 못했던 저의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2개월간 제가 발견해낸 것들, 그리고 혼자 깊게 생각해본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계획이나 목표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17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사이에 생겨 버렸어요. 전 저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변화도 딱 알고 계기도 딱 알고 발표도 딱 하고 정말 좋았던 용환이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댓글에 각자 개인들의 의지가 참 뚜렷합니다. 오디세이 민들레의 특성일까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저희 다른 특성들도 더 많이 나오고 다 다르게 재밌게 더 많이 나오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세이의 열정이 지원이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문이라는 책을 쓴 최지연입니다. 저는 오디세이와 새로운 문들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세상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것들을 새로운 문을 만났다라고 표현해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담은 챕터 중 가장 큰 배움을 얻고 성장을 한 2개의 챕터를 주제로 1년간의 배움을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눈에 불을 켜고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알았죠? 네. 저는 3월 공교육에 많은 불만을 품고 대한교육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우연한 계기로 오디세이 학교라는 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기간이 단 3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문을 열 준비를 하기엔 3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문 속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냥 못 본 척하게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먹고 이 문을 열기 위한 3일간의 불타는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 끝에 이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한 해 동안 있었던 문 속 세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문 속 세상에 들어오니 또 다른 여러 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문들 중 가장 큰 성장을 하게 된 2개의 문 속 세상을 들어볼게요. 먼저 시민의 문입니다. 저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굳게 닫고 살고 있었어요.
애초에 관심도 없고 알면 머리만 아픈 내용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저를 눈을 뜨게 한 수업이 있어요. 바로 준환과 함께한 시민학 수업인데요. 1학기 시민학 수업을 알아듣고 친구들과 토론하기 위해서는 매주 수업 전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해와야 했어요. 매주 공부해야 하는 주제들은 저를 힘들게만 했지요. 흑흑. 재미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따분하기 그지 없었죠. 이 때문에 시민학 수업이 너무나도 하기 싫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는 것들이 생기니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되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해 동안 시민학 수업을 열심히 참여한 끝에 지금은 굳게 닫고 있던 눈을 활짝 뜨게 되었어요. 제가 속한 사회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되었죠. 초반에 저는 민주시민이라는 뜻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저는 민주시민의 정의를 내리고 어떤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내린 민주시민의 정의는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은 세상의 문입니다. 이 문 속 세상에 들어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 죽음, 자살 등등인데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밝은 빛을 내던 제가 어둠으로 깊게 깔린 기간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의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니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기 싫어지고 의욕마저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고통의 답을 하듯 저만의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한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 혼자 엄청난 고뇌를 하며 저를 지탱하는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덕분에 지금의 저는 밝은 빛을 어느 정도 되찾았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해진 강철의 최지원이 되었답니다. 오디세이에서의 문 속 세상의 배움들은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뒤따랐어요. 너무 바쁘고 정말 힘들 날들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책과 길잡이, 부모님, 친구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덕분에 저의 배움은 결코 혼자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많은 노력과 고통이 담긴 오디세이에서의 배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배움들을 얻으니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주 여러 방면에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몸소 느끼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오디세이의 문 속 세상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들어오게 된 문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앞으로 어떤 분을 만날지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굉장히 두렵기도 해요. 어떤 분이든 즐거움과 행복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어려운 분을 만나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럼 또 다른 문으로 향하기 위해 오디세이에서의 문을 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기 띄어지는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되게 눈이 가네요. 여기 친구들도 다 웃음을 짓고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1년의 항해가 무려 책으로 나타나다니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알타이르 친구들은 되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책 만드는 기간이 되게 짧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책 만드는 기간이 정말 짧아서 힘들었는데 평소에 길잡이 분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책 쓸 때 새로 쓰는 글이 별로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저처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작가와의 대화 시간. 와! 네, 작가와의 대화 시간은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20분 동안 대화 시간은 20분이 주어지고요. 탑승객분들은 20분 동안 순서 없이 원하는 친구들에게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탑승객 여러분, 어서 음소거를 끄고 채팅창을 열고 이 소중한 작가와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친구들이 발표했을 때 되게 응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도 영왕군에게 많은 박수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책이 너무 기대됩니다. 지켜본 자이지만 지원 양의 설명에는 정말 폭풍 동감됩니다. 또 각자 개인들의 의지가 참 뚜렷합니다. 오디세이 민들레의 특징일까요?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이런 댓글을 받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맨 위에 명승이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명승이 수고했다, 뿌듯하다. 그리고 혜인에게 마음사전 너무 멋져요. 혜인 양,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표현을 하는지 아주 단단해져 가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고생 많았어요. 네, 응원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엄청 힘이 돼요. 영혼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로 오십시오. 이렇게 1년 동안 배웠잖아요. 이 배우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 가장 약간 조금 배움의 의지가 좀 꺾였다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디세이 학교 초반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초반에 배우기도 싫었고 어떻게 뭘 배워야 될지도 몰라서 초반이 제일 힘들었고 그 후부터는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되게 즐겁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초반이 힘들었어요. 네. 저는 1학기 말쯤 됐을 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막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 한 2주, 3주 됐었나? 그때 말고는 그냥 양이 많아서 힘들었던 거지 제가 힘들어서 막 뭘 못하겠다 이랬던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학기 말 1학기가 대체적으로 힘들긴 했는데 1학기 말에 과제가 국어 과제가 엄청나게 들이닥쳐서 그때 엄청 우울하고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학기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여행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그때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배움에 그런 게 꺾였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극복하셨나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저도 적응을 하면서 그런 게 조금 잊혀졌고 초반에 있었던 두려움은 아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가 다 뿌듯해지네요. 이제 댓글에 또 칭찬과 질문이 함께 들어왔는데요. 중간에 인생에 관하여 고뇌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랐어요. 오.
명승 군 마지막에 하고픈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마저 해주세요. 아, 네. 저게 제가 최근에 한번 또 내가 배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경험인데, 저희가 언제부터였지? 이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또 2학기에 넘어와서 온라인 수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 그때쯤에 이제 졸업 앨범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책 발표회 준비하라고 거의 하루 종일 통으로 개인 시간으로 막 쓰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열심히 준비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남아 돌았는데 하루 종일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발전한 모습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우울하지? 라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또 발전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점점 발전을 느껴나가는 명승의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와, 박수.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질문이 없나요? 없을까요? 근데 어떡하죠? 지금 시간이 선착장으로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별 인사해볼까요? 알타이르 친구들 안녕!